김현정의 뉴스 쇼. 춥습니다. 12월 들어서자마자 맹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19.5도, 서울도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돕니다.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부터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나서셔야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인천 앞바다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항해 부주의는 물론이고 해경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또 평소의 안전 불감증 등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인재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번만큼은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대안 마련하고 철저히 매듭 짓고 가기를 바랍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의 확정입니다. 새 예산안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429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어제 오후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 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 쟁점이 됐던 게 공무원 증원이죠. 9,475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 정부안이었고 네. 민주당안은 그거보다 조금 낮았고 국민의당안이 9,000명.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한 7,000명, 6,500에서 7,000명 얘기했던 건데 결국 9,475명으로 정리됐어요. 네, 당초 정부안보다는 22.5% 줄어든 규모네요. 예.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 현행 22%인데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 자금 지원도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원안대로 2조 9,707억 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동수당 어떻게 되느냐, 기초연금 어떻게 되느냐가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예, 현재 예. 20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고요. 시기가 쟁점이었는데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9월로 늦췄습니다. 그래요. 또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라면 소득 상위 10%만 빼고 10만 원씩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둔 부모한테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네, 10명 중 9명이요. 나머지 90%만 네. 매달 10만 원씩. 시기는 역시 이것도 지방선거 후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통과가 됐어요. 네, 막판 타협이 이루어지긴 했죠.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또 법인세 인상에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있거든요. 그래도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걸 받아들여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이 합의를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합의가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이 이야기는 오늘 뉴스닥에서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꼬리 내린 최경환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하는군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별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예. 당초에는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정치 보복을 위한 명백한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됐네요.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이분도 오늘 군 댓글 관련 혐의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갈까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 이행 시한이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직접 고용을 해라 제빵사들.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한 명당 1,0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 입장은 뭡니까?
직접 고용 대신에 3자 합작사를 설립해서 예. 그곳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자회사를 두겠다는 거예요? 네네.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예. 노조는 그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현재 합작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제빵사는 전체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경이 낚싯배 선창 1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역시 평상시에 키워온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 너무도 많은 사망자, 실종자가 나온 게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오늘로서 이틀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해경 경비정 33분 만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어선 사이에 끼어 있어서 더 빨리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해상구조대는 이 보트가 고장이 나면서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1시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결국은 또 이렇게 되네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 연결을 해보죠. 황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요. 골든타임 안에 해경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구조 작업 자체가 늦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경무수를 따지는 건데요. 예. 뭐 정상적으로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데 또 실제 구조할 수 있는 이제 잠수구조사들이 느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러니까 해경 경비정도 말이죠. 지금 33분 만에 도착을 해서 뭐 골든타임에 늦진 않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곳이 그 육지로부터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어선들 사이에 경비정이 끼어 있지만 않았으면 사실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 거리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건 뭐 제가 비전문가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어선들 사이에 끼어서 출항을 못했다. 이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해경에 이제 전용부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있는 곳이 있고, 예. 또 이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일반 어선들의 어항 이나 이제 어업전진기지 같은 경우 소규모 항구에 같이 이제 배들을 계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엉키고 또 그 배들에서 풀르고 다시 그 배를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걸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매번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예. 행정적인 대책, 정책 등 문서상으로는 좀 바뀌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하지만은 문서상으로만 바뀌었지 현장의 구조 대응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실제 그런 게 바뀌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알맞는 장비나 또 인력, 그런 인력들이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비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윗선에서만 바뀌는 거죠. 매번 그렇습니다. 윗선에서만 바뀌는 거죠. 저희 말이 허탈하게 들리는데 일단 어쨌든 해경 3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미 선창 1호는 전복이 된 상태였죠. 따라서 수중으로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는데 도착한 해경 인력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수중 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대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특수구조대는 무려 72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예. 72분이면은 이런 상황에서 72분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인 건가요? 물론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온다고 왔지만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적절하거나 또 대비나 대응이 좀 부족했다고 이제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그 평택 같은 경우는 그 서장했던 분이 좀 성견지명이 있어서 원래 평택항에 이제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특수구조대가. 그것을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인 제부도로 뺐거든요. 이제 그런 대응이 사실은 대비가 필요한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장비가 아마 정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비가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었대요. 타고 나올 수 있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돌아서 뭐 다른 쪽으로 오다 보니까 72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형 그 리포트로 올 때는 야간 항해가 사실은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식별해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 보니까 이제 지휘관이 이제 판단해서 육상으로라도 이동을 이제 한 것 같아서 결과론적으로
뭐 골든타임 이렇게 늦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신형 보트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육지로 이동을 해서 영흥도항으로 간 다음에 민간 선박 얻어 타고 사고 해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72분이 걸렸고 그 다음부터 수중 작업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선실 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조는 됐는데 저체온증으로 이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저체온증으로.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분들 구조가 조금만 빨리 이루어졌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분 수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유족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뭐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중요한 장비가요. 고장이 나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고장이 난 걸 몰랐다고 뭐 해도 장비는 문제고. 물론 이제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장비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고장이 난 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던 거죠. 예, 인식을 했으니까 아마 수리를 한 거 그렇겠죠. 근데 이제 수리하는 동안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이 상황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되는 거는 낚싯배에 대한 규제 문제인데요. 너무 느슨하게 지금 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선창1호는 불법 저지른 건 아닙니다. 법대로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법 자체가 10톤 이하의 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규제가 거의 그렇습니다. 없다시피 하다면서요? 예, 이 법의 취지가 어민들의 이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낚시 어선업을 좀 하도록 하고 수상 레저의 이제 발전도 도모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선 사업법이라든지 또 일반 선박에 관한 어떤 그런 규제보다는 약간 좀 완화된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9.77톤인데 10톤 미만은 지자체에서 그냥 신고하면은 이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들이 아마 맹점인 것 같습니다.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 그 지난번 큰 사고가 났던 돌고래호 이것도 낚싯배인데 여기도 역시 9.77톤. 이번 선창 1호도 9.77톤. 그러니까 10톤 그렇습니다. 이하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20명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승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태우고 가는 배를 혼자서 대부분 조종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조타도 해야지, 통신도 해야지, 어떤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조 인력이나 이런 또 시스템이 전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낚싯배는 선장이 혼자 운행도 하면서 뭐 조타하면서 승객들 수발까지 다 들고 이런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이번 선창 1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무원이 한 명 타고는 있었더라고요. 뭐 가족 중이나 또 이렇게 페이가 없는 분들 뭐 중에서 이렇게 지인들이나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낚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낚시선들이 뭐 한 명 내지 두 명 그 정도의 적절치 못한 인원으로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항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낚싯배들에 대한 좀 총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낚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이것은 낚시활성법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 기본법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1년에 이제 4시간 정도 받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교육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긴 하군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4시간. 그런데 이제 교육을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낚시 이제 어선업 필증을 받기 위해서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 교육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이 좀 지금 좀 느슨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 지적하시는 거고 또요. 시간만 때우면 된다. 뭐 또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달라. 이제 받으려는 의지 자체 좀 능동적이지 못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요 또 낚싯배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 실제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그 V패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경에서 이제 국가유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항자에 대한 그 운항 역량에 좀 뭐라 그럴까 함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황천에 어떤 위험한 항해를 한다든지 또 배가 고장이 나서 서 있을 때에는
VHF 무선도 있고 이제 그런 VPS 같은 것들을 SOS 누르면은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예. 이런 상황이니까 내 주변을 지나는 항행하는 배들한테 좀 경고를 해두든지 나를 주의해서 피해가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전에 좀 하는 그러한 선장들의 항해 능력을 좀 해망시킬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을 지금 가장 강조해 주셨어요. 예, 저는 그것 그렇습니다. 말고도 뭐 선내 음주 문제라든지 혹은 그렇죠. 경쟁적으로 낚시 포인트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 과속으로 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낚싯배 운행하시는 분들이 증언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더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보편적인 현장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일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해소하건 제도로 다 해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피교육자들이 그런 인식도 좀 전환하고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 인식을 새롭게 할 때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전 구조본부장이세요. 황대식 본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성환의 행간을 네. 여야 지도부가 들은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간이 끝나자마자 네. 급속도로 하루 종일 이루어져서 결국 합의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맞출 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는 이제 우리 맞춘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제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쉽진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네. 생각보다 쉽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 여론 눈치를 좀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이 어제의 예산안 통과 과정 막전 막후는요. 뉴스닥에서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는 물이 99.9도에도 끓지 않는 것처럼 지지율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3자 구도로 가야 한다. 뭐 이렇게 국민의당이 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예. 이 취임 100일 맞은 안철수 대표. 그러나 안 대표에게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 안철수 대표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내 편이 없다. 둘째, 비전이 없다. 셋째, 리더십이 없다입니다. 굉장히 있는 가혹한 평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있는 거를 말씀드리라고 하면 또 제가 말씀드릴 있는 수 것도 있는데 많이 있지만 예, 없는 거를 일단 위주로 없는 거 위주로. 겁니다. 자, 그럼 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내 편이 없다? 네. 지지자는 있지만 팬덤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허. 뭐 연예인 팬클럽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콩으로 매주를 썼다고 해도 믿죠. 이건 당연히 믿는 건데. 맞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뭐 연예인 덕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는 내 편, 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팬덤이고 바로 바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내 편이 있습니까? 호남 지역 여론을 보세요. 시베리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죠. 당내에서 호남 의원들과 갈등 벌이고 있죠. 국민의당 지지율은 원내 4당 중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요. 안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공산주의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런 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하지만 안 대표는 그런 팬덤도 사실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된 사람 치고 팬덤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팬덤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 양쪽에서 모두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힘들 때나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줄 캔디 같은 사람인가요? 지지층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뭐 얕게 지지하는 층은 많을 수 있지만 그 얕은 지지층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조건 지지층. 믿어줄 만한 사람이 15%가 있었거든요. 네, 15에서 한 30% 이렇게 보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안 대표에겐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비판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비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구도만 있고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제가 꿈꾸는 세상 미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철학, 이념, 노선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 대표 모습을 보면 선거 구도만 있고
안철수만의 비전은 없습니다. 요즘의 모습을 보면 네. 어제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3당 구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선거 전략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5당 4당 체제보다 3당 체제가 되면 당연히 산술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고 당연하죠. 승리의 법칙도 만들기 쉽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선거 공학적인 얘기입니다. 정치공학적인 얘기다. 네. 지금 국민들이 안 대표한테 바라는 것은 안철수만 보여줄 수 있는 정치가 뭐냐.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철학이 뭐냐, 네. 이념이 뭐냐,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대표의 극중주의 이거 이해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 하지 말고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단 명료한 정치 언어로 안철수식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너무 안개 화법을 쓴다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그거 못 여전히 벗어난 것 그렇다고 같아요.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 두 번째 없는 것, 필요한 것, 비전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없는 것은 바로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어제 여야가 내년 예산안 합의했잖아요. 했습니다. 그 직후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국민의당 존재감은 갑인데 안철수 리더십은 안 보인다였습니다. 어제 사실은 예산안이 합의되는 그 과정을 통틀어 보면요. 국민의당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올 국민의당 정도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사실 다. 자유한국당이 진짜 한마디 못한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대표가 안 보인다. 네. 안 대표가 어제 말했듯이 20년 만에 강력한 캐스팅 보트가 등장해서 국회 공전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죠. 국민의당 존재감이 폭발하면 당대표의 위상이 따라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당대표 권위가 생겨야 하거든요. 근데 안 대표는 정반대로 리더십 위기 상태입니다. 당내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리더십이 뭡니까? 설득의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내 식구들조차 지금 설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대표 취임 100일 뭐 아직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안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려면 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대표는 여러 가지 장점도 갖고 있으니까 안 대표한테 없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보강하면 예. 그러면 보다 아주 쉽게 선거에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김성환 씨가 오늘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내려주신 것만은 분명한데 이게 말하자면 사랑의 맹 거죠. 예. 100일을 맞았으니까 더 건강하게 성장해라 하는 사랑의 맹. 어제 안 대표 기자간담회 뒤에 사랑의 회초리 같은 거 있었어요. 예, 그림 맞아요.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회초리 오늘 너무 세게 때리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해경이 낚싯배 선창 1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역시 평상시에 키워온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 너무도 많은 사망자, 실종자가 나온 게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오늘로서 이틀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해경 경비정 33분 만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어선 사이에 끼어 있어서 더 빨리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해상구조대는 이 보트가 고장이 나면서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1시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결국은 또 이렇게 되네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 연결을 해보죠. 황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요. 골든타임 안에 해경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구조 작업 자체가 늦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경무수를 따지는 건데요. 예. 뭐 정상적으로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데 또 실제 구조할 수 있는 이제 잠수구조사들이 느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러니까 해경 경비정도 말이죠. 지금 33분 만에 도착을 해서 뭐 골든타임에 늦진 않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곳이 그 육지로부터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김현정의 뉴스 쇼.
춥습니다. 12월 들어서자마자 맹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19.5도, 서울도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돕니다.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부터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나서셔야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인천 앞바다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항해 부주의는 물론이고 해경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또 평소의 안전 불감증 등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인재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번만큼은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대안 마련하고 철저히 매듭 짓고 가기를 바랍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의 확정입니다. 새 예산안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429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어제 오후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 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 쟁점이 됐던 게 공무원 증원이죠. 9,475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 정부안이었고 네. 민주당안은 그거보다 조금 낮았고 국민의당안이 9,000명.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한 7,000명, 6,500에서 7,000명 얘기했던 건데 결국 9,475명으로 정리됐어요. 네, 당초 정부안보다는 22.5% 줄어든 규모네요. 예.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 현행 22%인데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 자금 지원도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원안대로 2조 9,707억 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동수당 어떻게 되느냐, 기초연금 어떻게 되느냐가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예, 현재 예. 20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고요. 시기가 쟁점이었는데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9월로 늦췄습니다. 그래요. 또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라면 소득 상위 10%만 빼고 10만 원씩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둔 부모한테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네, 10명 중 9명이요. 나머지 90%만 네. 매달 10만 원씩. 시기는 역시 이것도 지방선거 후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통과가 됐어요. 네, 막판 타협이 이루어지긴 했죠.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또 법인세 인상에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있거든요. 그래도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걸 받아들여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이 합의를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합의가 통과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네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이 이야기는 오늘 뉴스닥에서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꼬리 내린 최경환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하는군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별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예. 당초에는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정치 보복을 위한 명백한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국 꼬리를 내리게 됐네요.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이분도 오늘 군 댓글 관련 혐의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갈까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 이행 시한이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직접 고용을 해라 제빵사들.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한 명당 1,0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 입장은 뭡니까?
직접 고용 대신에 3자 합작사를 설립해서 예. 그곳이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자회사를 두겠다는 거예요? 네네.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예, 예. 노조는 그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네요. 현재 합작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제빵사는 전체 7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신 때문에 어선들 사이에 경비정이 끼어 있지만 않았으면 사실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 거리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이건 뭘 제가 비전문가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어선들 사이에 끼어서 출항을 못했다. 이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해경에 이제 전용부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있는 곳이 있고 예. 또 이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일반 어선들의 어항 이나 이제 어업전진기지 같은 경우 소규모 항구에 같이 이제 배들을 계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엉키고 또 그 배들에서 풀르고 다시 그 배를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걸 보도가 나왔는데 예, 예. 이게 이제 매번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예. 행정적인 대책, 정책 등 문서상으로는 좀 바뀌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하지만 예, 문서상으로만 바뀌었지 현장의 구조 대응 상황은 예.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실제 그런 게 바뀌려고 그러면은 예. 거기에 알맞는 장비나 또 인력 그런 인력들이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비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 예, 윗선에서만 바뀌는 거죠. 매번 그렇습니다. 윗선에서만 바뀌는 거죠. 저희 예. 말이 허탈하게 들리는데 일단 어쨌든 해경 3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미 선창 1호는 전복이 된 상태였죠. 따라서 수중으로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는데 도착한 해경 인력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수중 구조가 가능한 특수 구조대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특수 구조대는 무려 72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예.